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6월의 첫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제가 소개를 좀 잘못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모든 건.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6월의 첫 시간 함께할 텐데 먼저 근황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떤 한 주 보내셨어요? 네. 특히 언론 보니까 요즘 윤석열 정부가 MBC 압수수색하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뭐 집회 시위의 자유 문제도 이게 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든 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자갈을 물리고 노동운동과 관련된 특히 일반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내용도 제약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암담하다. 그래서 저희 YMCA는 다음 주부터 6월 민주항쟁 36주년 행사를 준비하거든요. 다시 이게 8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이어서 특히 기념행사를 여수Y가 준비하고 있는데 6월 8일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기념식하고 기념음악회 또 6월 9일 같은 경우는 저녁 7시에 110명의 시민들 모시고 다음 소위 여수 출신, 돌산 출신인 정주리 감독 모시고 같이 영화제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6월 민주항쟁 36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저희가 그저께 보니까 광양 제철소 노동자가 또 경찰로부터 그렇게 심한 구타를 받으면서 한국노총 뭐 살인적 위협까지도 받은 상황을 이런 거 보면서 참 암울한 시대 속에서 YMCA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김석 총장께서도 뭐 유사한 고민이십니까? 네, 뭐 뉴스 보는 것 자체가 싫고요. TV를 켜는 것 자체가 좀 싫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김대희 총장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경찰들의 폭력 진압이 이 광양제철 한국노총 노동자에게 시작됐잖아요. 이게 아마 시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전투 경찰들에게 캡사이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최루액을 발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으면 온몸에 수포가 생기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제가 대학 때 학생운동하면서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다시 30년 만에 되돌아오는 이 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안전과 그다음에 외교와 그다음에 국민의 생활과 기본적인 권리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MBC를 제외하고는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보도를 또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두환 군사 독재 때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이런 거 보면서 대단히 좀 어떤 상실감이 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힘이 믿고 바다 안전을 위해서 내일 또 바다의 날 맞이해서 순천 YMC가 와운에서 좀 플로깅을 전개하는데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두 분 공통적인 이제 말씀 근황이 뭐 좀 무겁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저께 광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또 못했잖아요.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었죠. 그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권에서 사법기관인 경찰에게 노동자들이 하는 집회나 국민들이 하는 집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했었고 캡사이신 등의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그 시위 진압 도구들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것이죠.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이 정권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당을 찍지 않거나 이런 방법일 텐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1년 정도는 정권이 이제 탄생되면 1년 정도는 좀 봐주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안정기라고도 하니까요. 네네. 보고 있는데 이게 수많은 불만들이 모순들이 이제 서서히 양쪽으로 축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부 진보당이라든가 뭐 민주당 일부 중심으로 또 시민사회 내에서 일부가 중심으로 퇴진 운동을 하지만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이런 문제들 국민들의 불만들이 또 집회 및 시위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 언론의 탄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축적되면서 권력의 부패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일반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퇴진 문제에 의견이 돌아서면 이건 바로 폭발하는 바로 36년 전 6월 민주환경처럼 또 지난번 촛불혁명처럼 이렇게 일시에 불타오르는 상황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김대희 총장님 생각엔 좀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 그렇게 불타오르는 데 있어서의 패배감이 굉장히 지금 현재 커요. 주민 그 국민 우리들이 촛불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탄핵을 시켰는데 허망해져 버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탄생되고 나서 촛불에서 요구했던 개혁적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촛불에서 뭐 하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피로감을 느끼시는 네, 것 굉장히 같기도 피로감을 하고. 많이 느끼고 언제까지 국민들이 나서야 되냐, 정치는 어디가 있느냐 이런 혐오감들이 지난 촛불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광범하게 펼쳐져 있어요. 문제는 뭐냐, 신뢰받는 그룹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렇죠. 것이냐. 그런데 또 언론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받는 조직이 사라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총체적일 텐데 마지노선이에요. 국민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국민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라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당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불을 누가 어떻게 붙이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건 국민들이 해결할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시절이 좀 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극단적 입장과 내용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주제가 이 내용은 아니어서 네. 저희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자,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바다의 날이었어요. 뭐 앞서 또 김석 총장께서 와운해변 플로깅 행사 또 예정돼 있다 말씀도 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해양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는 더구나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의 브리핑이 또 있었어요. 그 의견도 잠시 후에 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바다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의 문제를 넘어서 해양 환경, 전 세계 환경이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그 시찰단의 브리핑 보셨잖아요. 그 의견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먼저 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제 우려를 했었죠. 실제로 가서 시찰단이 제대로 볼 거냐 4박 5일 동안. 역시나 다 그 우려가 맞거든요.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보고 온 정부 시찰단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 어디서 과연 그 관련된 원전 방류수 측정이라든가 후쿠시마 해변 바다 앞에서의 그 오염 물질에 대한 농도 측정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원전 도쿄 전력 원전 기술자들 만나보고요. 뭐 그렇게 가고 오히려 오니까 바로 일본의 그 해양수산 부죠. 일본 정부에서는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바로 수입해라. 이런 걸 보면서 금지 철회해라. 네, 금지 예. 철회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정부는 국민들의 눈초리 때문에 아직 결과를 안 했잖아요. 이건 아마 세계 원자력 기구의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냥 방류 시찰단 갔다 온 결과가 긍정적으로 정부는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거고 그것은 바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 수입 재개로 바로 이어지는 네. 행태로 갈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시찰단이 그러한 좀 명분을 주는 들러리 명분을 주는 그런 행태로 간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김대희 총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언제나 그랬지만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시찰단에서도 그렇고 발표 조사에서도 그렇고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85%의 국민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은 가운데 시찰단의 시찰 내용들은 뭐 그럴싸하게 포장은 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원인이나 이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그랬나요? 만약에 후쿠시마 이 핵 오염수를 방류할 거면 일본의 한 호수에다가 먼저 방류해 놓고 네. 이후에 한 5년간 10년간 정도의 내용들을 좀 검토한 가운데 안전하다고 하면 그때 방류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실제 그
유엔이었나요? 총회에서도 그 중국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 안에 있는 호수에다가 방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을 또 전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뭐 IAEA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장을 이제 낼 것이다. 그 이후에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이대로 가면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거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이거 저는 풀어졌다가는 저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촛불 혁명 시기 분위기 못지않게 이건 강해질 거라 보는 거고요. 우리가 그 당시 그 이명박 정부 때 강우병 미국산 그 소고기 수입 문제 그렇게 운동을 하니까 30개월 미만 소만 지금 수입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강우병 다시 소가 발견되어서 지금 뭐 굉장히 그 축산 위생상으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안전한 30개월 이하라는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던 흐름이 바로 강우병과 관련된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저항이었거든요. 이건 이것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강우병보다 더 심각한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 저는 정부 절대 물론 이제 정부는 승인을 할 건데요. 이러되면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라든가 특히 전남이나 경남 쪽에 있는 뭐 바닷가에 직면하고 있는 수산을 기본적으로 수산업이 기본적인 그 도시의 수입원인 그런 지방 정부랑 같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소비자단체랑 같이 좀 적극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된다고 봅니다. 김석 총장님 정부 제외한 주체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없죠. 상황에서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 되고 정부가 나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뭐 해상 시위 등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이와 관련된 핵오염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뭐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열심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과 함께 후쿠시마 앞에서 뭔가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하기 위한 뭘 해본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그 시위단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거나 좀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에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일본으로 넘어가서 시위를 전개하는 것들을 통해 왜냐하면 국내에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국내에 뭘 해도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결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한 가지는 뭐 광우병 이런 거 다 빗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래 시대의 해산물을 우리 이제 먹기 어려워지는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미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좀 인식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좀 반정부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 정부는 그것을 예측하고 있겠지만 아마 예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은 후쿠시마 이게 방사능 오염수 이 방류 찬성을 가하면서 국민적 저항을 막기 위해서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 문제를 제약하고 언론 통제를 더욱더 가혹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래서 MBC 등 소수 몇 개 언론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선제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초석을 놓는 거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만일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여수든 통영이든 지방부터 포함해서요. 서울 시민들도 70%가 반대하잖아요. 일본과 오염수 방류 문제를. 근데 정부는 밀고 나가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뭐 매일 저녁에 막 20만 명, 30만 명이 다시 모인다. 광화문에. 저는 이건 가혹한 경찰이 공권력을 가혹하게 행사하기 위한 명분을 서서히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해줘도 사실은 뭔가 진실 앞에 그 등을 돌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다의 날 맞아서 해양 주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뭐 플로깅, 뭐 해양 정화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 계속 바다 물이 오염이 돼버리면 사실 이게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 떠다니는 것이 물론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갑자기 확 커져버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간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바다 환경에 굉장히 오염되어지는 범위가 좀 확대되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다의 날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다의 날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경제 행위에서 개발 행위가 앞서면서 제조 공품들이 플라스틱이나 전 썩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육상 투기가 거의 어려운 가운데 해양 방류를 거의 묵인한 가운데서 진행된 것들을 이거라도 좀 약속을 지켜보자라고 하는 일정 부분 국제적 약속들을 그렇죠. 지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렇게 제기되면서 바다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다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굉장히 닥쳐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 바다의 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업을 일삼고 있는 어떤 그 생산자들, 그다음에 어업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동이 이 바다의 날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들여다보는 것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그래서 바다의 날을 더군다나 여수, 순천, 광양 모두 바다 때문에 어쨌든 주목받고 그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을 좀 성실하게 좀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레모니 행사로만 끝나고 전시 이런 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주간은 아니고 또 지자체 주간은 아닌 가운데 내일 이제 10시에 와운으로 함께 오시면 순천 시민들은 와운으로 함께 오시면 순천 YMCA 동사연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연향점을 비롯한 청년 마을 만들기 분들이 함께 이 진행되니까 같이 플로깅이라도 하면서 오전 서로, 10시죠? 예, 오전 10시. 밤 10시 아니죠? 네, 오전 10시에 오시고 그 버스가 9시 반에 순천 YMC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가시면 예, 돼요? 그냥 오시면 뭐 신청 안 하시고? 플로깅 관련된 도구들을 저희가 드리고 그냥 오셔도 되고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그러면 행동한 만큼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가 적립해드립니다. 네. 근데 진짜 최근에 그 시내 현수막을 보니까 진보당이 바다야 미안해라는 현수막을 많이 걸었더라고요. 바다야 미안해. 네. 예. 그건 아마 이제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때문에 그럴 건데요. 아까 김석순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인간은 바다한테 벌써 미안하다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바다를 관심 가지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바다 문제는 항상 미안해야 되는 거고요. 지구 표면적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환경이 곧 지구 환경이고요. 바다의 위험은 인류 문명의 위험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기후 위기 문제는 바다의 위기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 생태계의 변화는 곧 지구가 가지고 있는 뭐 변화이고 위협이고 또 아까 뭐 수산물이 이제 사실상 불법으로 남획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수산물의 3분의 1이 불법으로 남획되고 또 보고되지 않는 수산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거고 또 그동안에 30년 동안 우리나라 30년 동안 갯벌 그나마 여수 광양은 다 갯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산업단지 만든다고. 그나마 순천이 남아 있고 여자만 쪽이 남아 있는데 보통 30년 동안 여의도의 한 300배 정도 면적의 갯벌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인간의 산업단지로 인간의 그 거주 확장으로 다 없어졌는데 간척으로. 네, 이 예. 서식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바다 생태계는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1년에 거의 100만 톤 정도가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방류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과 관련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방사능 오염수 말고도 평상시에 우리가 이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 위기, 특히 탄소 저감 문제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결국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지구의 인류의 생존마저도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방조하고 이것을 더 뭐랄까 빨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원인자로서 아마 지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올해 바다의 날 해양 주간은 역으로 또 생각하면 후쿠시마 시찰과 여러 논란 때문에 관심을 조금 더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뭔가 이런 것을 캠페인성 이야기를 하면 인식 개선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 행동 변화.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도저도 잘 안 되겠으니까 정책을 마련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과정들 우리가 좀 많이 봐왔었는데 김석 총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세요? 이 루트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가끔 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문제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고요. 일단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혼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천 YMC에서 진행하는 플로깅은 그냥 쓰레기 줍고 함께 뭐 이런 걸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시민 공동체가 될 것이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시민 모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에 맞닥뜨려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면서 좀 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 문제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한 사람들과의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시민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는 것째 제일 쉬운 게 뭐냐, 제일 재밌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뭐 플로깅을 비롯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불씨가 된다라는 마음을 믿고 함께 연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뭘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바다 생태계 해양 환경 문제가 아까 다양한 문제, 아까 기후 위기 문제, 뭐 서식지 파괴 문제, 해양 폐기물의 문제, 또 방사능 오염의 문제, 뭐 그리고 수사원 고갈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일반 시민들이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인식과 분노가 함께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정책과 제도, 규제 정책들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일련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기후 위기하고 우리가 전남 동부가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결국은 그 기후 변화, 기온 상승, 바다 쪽에 기온 상승으로 1년에 보통 한 10cm 정도의 바닷물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 50년 정도 되면 한 6m 정도 바다 폭우가 올라간다라고 보통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는데요. 6m 정도 올라가면 광양제철소하고요.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50년 안에 200m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 4년 후에 우리의 산업적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해안지대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 여수도 중앙동은 구경할 수 없겠죠. 그때 되면 중앙동도 4, 50년 뒤에 바닷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우리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들이 나의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사라든가 모든 뭐 농업 문제, 수산물 문제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면 못 먹고 살 거예요. 산업도 다 무너졌고 뭐 이렇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을 좀 더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천을 또 공고하려면 법과 제도로 규제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입장이 없거나 정부는 그 남일이다, 뭐 가짜 뉴스다, 괴담이다 이래 버리면 실제로 이게 서서히 개구리가 물이 끓음에도 불구하고 탈출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런 좀 오류를 범할 확률이 좀 저는 높다고 좀 봅니다. 예. 바다를 이용하겠다는 이기심을 좀 버리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야기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근데 김대희 총장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 우리 지역에서도 뭐 그 돌문어 거리 뭐 아니면 뭐 선어집 참 좋아하는데 그런 거 다 또 없어져 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 분은 지역에서 바다를 수십 년 동안 이제 봐 오신 분들이잖아요.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자연을 이용해서 반농 반어를 했던 곳이 여수나 광양 쪽에 저는 이제 3일면 이주민이니까 원주민은 산업단지로 갔는데 여기서 수백 년 동안 앞으로 또 수천 년 동안 살아올 사람들이 결국은 바다 환경이 없어지면서 산업 환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가 제대로 보존된 지역도 여자만 중심으로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바다도 별로 없어요. 특히 여수 쪽은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지니까 그나마 바다가 없다는 게 좀 네네. 슬프긴 하네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양과 환경과 관련된 규제 정책 보존 지역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순천만 일부만 되어 있는데 그럼 여자만 전체 뭐 남해안 지역에 보존 지역 선택하다 그러면 사실상 절반의 어민들은 반대하거든요. 야 우리가 뭐 경제적 활동에 왜 규약하냐 하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좀 더 해양 환경 문제나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합의하고 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 특히 뭐 전남 여수 쪽에서 특히 돌산 쪽으로는 대규모 펜션이나 관광단지, 위락단지가 조성해 버렸잖아요. 여기서 나는 수많은 오폐물들은 결국 우리 먹거리의 위험이고요. 또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미래 세대에 같이 나눠야 될 이러한 이제 자연적 조건들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것은 참으로 좀 우리 여수의 미래 발전 또 전남 동부권 지역의 미래 발전에도 저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순천만 습지도 귀중한데 여자만 전체 갯벌도 엄청나거든. 우리가 여기서 침묵해 버리면요. 3, 4년 후에 여자만 갯벌 지역은 다
육지로 변할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보는 거고요. 김석 총장님 바뀐 게 좀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김대희 총장의 말씀 듣다 보면 너무 허무해서 갑자기 시무룩해지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를 이용했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바다를 이용했고 우리가 20년 전만 돌이켜봐도 생태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종단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상에 필요한 종들의 어떤 조화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다의 날도 만들고 하면서 이미 이용된 바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하게 지켜내고 오염수가 덜 나오게 하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순천만을 비롯한 남해안 그 습지 같은 경우는 이미 람사르 협약에 따라서 람사르 습지로 결정이 되었어요.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적인 개발 행위나 이런 것으로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탓하는 문제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다를 예를 들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연구와 바다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구호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살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해왔는가. 그나마 순천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20년 넘게 보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순천만이 보존된 거란 말이죠. 뭐냐면 그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오랫동안 알았어요. 반면에 광양이나 여수의 갯벌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내어준 거거든요. 내어주고 나서 경제적 이득을 본 거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왜 갯벌을 그렇게 훼손했을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다를 잘 지켜낼 것이냐. 바다의 역사, 바다의 문화, 바다의 생태계 그것이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이제 공유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를 얼마나 우리에게 좀 가깝게 인식하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니지만 함께 뭐 나들이 바다의 생태계를 어떻게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우리가 YMCA니까 책을 만들어서 바다는 이렇다, 바다의 체험은 뭐 이렇다라고 하면서 바다를 좀 더 가깝게 하는 가깝게 해야 그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염과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한 우리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진다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보니까 전라남 도에서 물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지만 해양환경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또 정부에 촉구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기초시군다 보니까 바다 환경 문제를 관심 진짜 많이 가지더라고요. 계기야 뭐 다른 나쁜 의미 속에서 계기가 만들어졌지만 어떻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지방 정부가 좀 더 우리의 바다 또 나의 고향이고 동네인 바다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서서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 보호 주간 맞아서 바다와 해양을 위한 생각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번 주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